어. 머니투데이예요. 2026년도 3월 30일자 기사. 집에만 있던 남편이 다시 지점장. 눈물로 다림질 후반전 뛰는 퇴직은행원. 요새 집에만 있던 남편 다시 지점장. 눈물로 다림질 후반전 뛰는 퇴직은행원. 요새 AI가 이렇게 직장이 없어질 직장이 돼서 그 은행원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귀한 몸 퇴직은행원이라는 기사인데, 퇴직은행원이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희망퇴직으로 70년대 초반생들도 은행을 떠나기 시작한 가운데 현장에선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업무가 중시되고 있어서 5대 은행에선 매년 2,30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퇴직자 1,000명을 재채용하는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은행권의 퇴직자 재활용은 고령화 시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할 지점이 없는지도 함께 짚어봤다. 자, 퇴직해버린 사람은 좀 임금을 덜 주고 좀 다시 또 드리겠죠. 지난 27일 IM뱅크 수도권 PRM 센터가 자리한 서울 중구 사무실은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들 나가서 영업 중이에요. 은행 관계자 말처럼 이곳은 현장 영업에 나선 퇴직 은행원들의 거점이다. 사무실을 만난 윤기산 기업금융 지점장 65는 단번에 눈에 띄었다. 65세 먹었으면 젊지. 머리는 하얗게 셌지만 걸음과 말투는 현직 지점장처럼 힘이 있다. 65세는 젊은 나이에요. 그는 IM뱅크 수도권 서울 1센터에서 지점장들을 이끄는 회장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 조은행에 입행해 2016년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며 36년간 은행에 몸담았던 그는 2019년 PRM 1기로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 노인들은 좀 쓰면 좋을 거예요. 뭐 65세면 아주 젊잖아요. 우리 남편이 85세인데도 지금 2,300평 논을 언제든지 뭐 여기 싫으면 서울로 갈 생각을 하고 아직 서울집도 안 없애고 여기 와서는 뭐 여기다가 뭐 다시 서울로 갈 때는 농기구라든지 뭐 새로 창고 짓고 뭐 짓고 하면은 불편해지니까 하나도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 땅에 공짜로 붙어있는 집을 그냥 살아요. 우리는 100년 된 농가주택 그냥 싱크대하고 욕조하고 변기만 바꾸고 그냥 살아요. 농가주택이 이게 이 농가주택에 텐마루를 내가 뜯어버렸어요. 우리 남편하고 엄청 싸웠죠. 텐마루를 뜯어가지고 이 바닥에다 비닐을 깔으니까 밑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늘 옷을 따뜻하게 많이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뭐 입식 부엌하고 그 퍼세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양변기를 다 설치해놨는데 양변기하고 욕조하고 우리 욕조 없으면 안 되니까 욕조하고 양변기만 새로 바꿔치고 싱크대만 바꿔서 그냥 우리는 살아야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마루장 뜯어가지고 거실 겸 서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 천장까지 척을 쌓아놓고 트럭 한 대분은 서울서 올 때 서울집은 천장이 높으니까 척이 많이 쌓아지는데 트럭 한 대분을 벽난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벽난로가 있네요. 벽난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트럭 한 대분 책을 다 태웠어요. 이것도 다 태우려니까 우리 딸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서 그걸 가지고 감자밭에다가 다 뿌려주니까 감자가 얼마나 맨리아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85세인데도 뭐 우리 두 부부가 이렇게 농기구도 없이 그냥 괭이로 파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맨리아카를 뽑죠. 고구마도 맨리아카를 뭐 30줄 심었는데 보통 한 줄에서 리아카 하나로 고구마를 캐는데 그거 뭐 잘하면 한 개 반이고 보통 한 개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리아카로 30그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가축들이 살이 쪄가지고 뭐
생선 머리하고 같이 삶아서 같이 먹여놓으면 사료 먹일 때보다 더 건강하면서 사료값이 더 들고, 그런데 사료값도 안 들고 그러죠. 윤 지점장은 55세 퇴직하고 55세 퇴직한다는 건 참 아까운 나이예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럴 때는 기촌하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기촌하면 특히 집에다 서울에다 집을 두고 와서 혜택을 못 받는데도 상당히 혜택이 많아요. 여기가. 이런 농사 짓는데 비료값이라든지 재료 쓸어 들어가는 것 전부 이 지자체에서 줘요. 뭐 비료값 주라고 또 상품권도 또 나오고, 여성 바우처에서는 또 여성들한테 80세까지 또 돈도 나오고, 또 뭐 이게 상품권 또 70만 원 나와서는 또 뭐 이런 비료값 주고, 우리 같이 서울에 집이 있음에도 140만 원씩 또 나오고, 국가에서 25만 원 받으려면 난리를 치고 뭐 싸우고 몇짓한데, 여기 지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기촌하면 집 수리비까지 다 나와요. 우리는 서울에다 집을 두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서울은 별의별 걸 다 뜯어갔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줘요. 이 전라남도가 더 잘합니다. 이 전남 도지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김영록이. 완도군에서도 뭐 우리 같이 소농 염소는 대농들은 1,500평을 2,300평인데 1,500평 정도를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이게 농사 지으니까 곡괭이로 파니까 그동안에 기계로 씩씩 밀었던 것만 해도 농사 짓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곡괭이로 깊이 파서 들어있는 애기 머리통만한 돌들 다 주워가지고 쌓아놓을 데 없으니까 담벼락을 이중으로 2m 50씩 해서 사면을 다 싸니까 태풍에 와도 멀쩡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 태풍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이렇게 다른 짐승들도 못 들어오고, 우리 개가 또 밖에 나가서 남을 물지도 않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85세 우리 남편 비롯해서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65세면 젊은 나이인데 도시에서 뭐합니까? 노후가 그렇다면 오늘 좀 자기가 윤지자면 55세 퇴직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막막했다는데, 골프도 쳐보고 친구도 만나봤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마음 한구석에 멍했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은행권에서 퇴직 후 마땅한 일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재취업 하더라도 연봉이 2천에서 3천 원 안팎의 은행 보조 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지점장 했던 사람이 은행 지점장에서 보조 임무를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못하겠지 아마도. 그럴 때 나는 기촌을 권해요. 특히 기촌할 때는 이 해안을 끼고 있는 데가 좋아요. 뭐 밭에서는 뭐 무공애들 많이 나오고, 또 절벽 밑에 가면은 뭐 떠날려오는 다시마나 미역 죽고 굴 좀 까고 뭐 이렇게 조개도 주워다가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또 경치도 좋고, 밭에서 일하다가 저 바다 보면 좋잖아요. 윤 지점다와 가구 회사로 재취업했다가 이내 그만두고 쉬기로 했다. 이제 뭐 장자리 했던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굽신거리려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때 은행 후배에게 IM뱅크가 퇴직한 은행 지점장 출신들 다시 채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기업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역할이었다. 기업을 상대하니까 밑에 이제 일반 시민들 상대하는 것보다 좀 낫겠죠.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고 성과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다. 신규 채용 인원이 약 30%는 1년 내 재계약이 안 될 정도로 성과 압박이 세지만 지원자는 많다. 지난해 10명 채용 자리에서 20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은행 전 직원이 10명 채용하는데 2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윤 지점장은 영업이라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은행원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했다. 과거 영업 지점장 시절은 직원이나 점포 관리를 책임져야 했지만 이제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젊을 때처럼 돈이 급하지 않으니 일에 더 집중하게 됐다. 윤 지점장의 후반은 생계형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눈물로 제출지원 결과는 1등, 성과 내는 퇴직은행원. 퇴직 이후에 다시 법인카드와 명함을 받았을 때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시 사회 일원으로 취직됐다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한 PRM 지점장은 첫 회식 때 퇴직 후 다시 출근하게 되자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주면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던 남편이 다시 지점장 명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밝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과도 뒤따르고 있다. 윤 지점장이 속한 서울 1센터는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전국 모든 영업체를 제치고 대상을 받았다. 1등 했다는 거예요. 퇴직 의뢰원 중심이 조직이 전통적인 영업 채널을 넘어선 첫 사례다. 특히 IM뱅크 영업 기반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수도권에서 기존 점포와 고객이 겹칠 가능성이 낮다. 이 덕분에 내부 경쟁 부담 없이 고객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PRM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 하다가 퇴직해버린 사람이 다시 대취업해서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영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시 레벨의 결단이 있었다. 윤 지점장은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생명 사장을 지낸 김태호 DGB 금융회장, 대구은행장 겸임이 PRM을 은행원의 인생 후반전 이모작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오자며 적극 밀어줬다고 말했다. 5대 은행은 DNA 모여 주총장을 찾아 영업 5대 은행 지점장 출신들이 모여 각자의 강점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PRM 조직이 경쟁력 있는 이유다. 김기만 IM뱅크 자기 전공했던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퇴직해버리고 우리 남편이 일감이 없어서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길래 그때는 우리 남편이 안 벌어도 뭐 부동산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정신적으로 사회에 쓸모없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하면 버려도 우리 집에 별로 충격이 없다 싶은 액수를 투자해 갖고 했는데 아니가 아니라 뭐 Y기업이 그 해를 끼쳐가지고 전부 망해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생계다는 거예요. 생계. 남편이 그럼 다 말아먹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언제까지 꽃감 빼먹고 살 수 있겠냐. 내가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 전공을 했던 것을 가지고 두 군데에다 삽장을 했어요. 조금 소규모로. 그 우리 남편이 투자했던 거 절반을 내서 했는데 절반이 우리 남편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투자하는 내 전공을 이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잘하는 부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남편 Y기업 이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봉급이 5배나 높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 2개면 더 좋겠네 싶어서 임대를 나무 사무실 임대를 내려고 하니까 이거 사버리세요. 은행 대출이 들어있으니까 은행 대출 안고 사버리세요. 그러면서 이걸 나보고 인수하라는데 내 이제 신용이 그걸 대출 안을 만한 거 된가 하고 이제 그 은행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내 신용이 좋다고 그거 인수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하는데 첫 달부터 그 월세 내고 사무실을 사는 것보다는 사무실을 계약하는 것보다는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돈이 남더라고 첫 달부터. 그리고 거기에 국토가 생겨버린 거예요. 집은 강남에 있고 이제 송파에다 사업장 하나 두고 경기도 송파에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기도에 국철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상가 앞에.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억대가 뛰어버린 거죠. 참 하나님이 도우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 퇴직하고 나서 내가 내 전공을 자기가 잘 아는 것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예전에 공부만 하고 그것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다음에 돈을 벌어 먹이더라고요.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두 군데서 하는데 뭐 차도 새로 바꾸고 대학생이 둘이고 맛있는 요리도 시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Y기업이 갔다가 사업에 방해만 안 치면 잘 되는 것들을 아주 36년 동안을 방배동 집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을 임대를 못 놓게 방해를 치고 멀쩡한 천장에다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수도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쏟아져서 임대를 못 내게 만든 거예요. 세입자들마다 매수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오늘 PRM 제도는 아직 실험 단계지만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람들도 다른데 가구 회사라든지 다른데 갔을 때는 못 지냈는데 자기 일 지점장 출신인데 지점장들이 모여서 IM뱅크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조직 자기 했던 일을 하니까 기업 상대로 이렇게 영업을 하니까 이게
자기 부인도 남편이 다시 지점장 명함을 들고 다시 뛰니까 그럼 와이셔츠를 대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는 그 가장뿐만 아니라 가족도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때 당시 나는 내 남편이 그 퇴직을 당하고 명퇴를 당했죠.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계속 양치만 하는 거예요. 잇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양치만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도 Y기업이 손을 써가지고 망해먹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전공을 살려서 한 군데 해보니까 우리 남편 봉급에 이사 봉급에 5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경기도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계약하려는데 상가를 사라 해서 상가를 했는데 그게 그 은행 대출이 들어있는데 당신 신용이 이걸 대출을 연계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보다 내 신용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방배동 집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 해가지고 거기서 첫 달부터 내가 전공했던 거니까 첫 달부터 은행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북철이 생겨서 억대가 뛰어버리니까 내가 애들 대학생 둘일 때 우리 남편은 일찍 정년 퇴직해버리고 명퇴를 당한 거죠. Y기업으로부터. 김 부장은 8년짜리 접어들면서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구조를 넘어 센터 자체가 하나의 생활 공통체가 됐다며 성과 부진한 구성을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한 사람끼리 다시 자기가 했던 일을 다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다시 자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게. 그때 나는 이렇게 두 군데 일자리를 다니까 엄청나게 내가 폭사를 당하는데도 아침에 샤워를 싹 하고 등이 막 이태리 타올로 막 등짝 쫙 밀고 샤워를 하고 운전하고 올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등짝은 방금 밀어서 혈액이 잘 되니까 따끈따끈한 데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초구청 앞에 지하도를 이렇게 해서 저쪽 송파로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벌어가지고 애들 둘 등록금도 내고 또 사업장 2개도 Y기업이 그때는 장난을 안 칠 때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은 밤늦게 2군데 다녀서 오면은 또 좀 쉬었다가 또 철야 예배 여의도 순복교회 철야 예배 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수입이 좋고 이렇게 김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지점장으로 전형 퇴직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센터 실적이 좋아 센터장도 연장되는 구조다 보니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랬네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전공했던 거 자기가 했던 전 직업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해서 우리 남편하고 가서 말아먹었지 그건. Y기업이 뒤에서 장난치니까.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3월 30일자 기사. 집에만 있던 남편 다시 지점장. 눈물로 다림질 남편이 이제 첫 출근하는데 부인은 다시 남편이 지점장 명함을 들고 기업 상대로 세일즈를 하러 나가는데 그 다림질을 해주면서 눈물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아팠다는 거죠. 가슴이. 후반전 뛰는 퇴직은행원들. AI가 모든 그 일자리를 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딸이 엄마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대. 하나는 종교 목사 자리는 AI가 할 수 없고 또 예술가는 뭐 할 수 없대. 내가 조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난 내 일은 AI가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AI도 그렇고 이 전쟁이 일어나서 뭐 오일이 없어지고 뭐 전기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땅 파서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라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고 금은 다 소용없어요. 그걸로 뭐 당장 호구지책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에서 그러지 말고 기촌하라고 나는 말해요. 기촌할 때는 이렇게 완도처럼 낮이 따뜻한 데는 겨울 내내 봄동이 자라고 이러니까 밭에다 가면 전부 쑥이니 냉이니 밭에 있기 때문에 겨울 내내 가을에 농사
짓고 남은 배추 뒀다가 봄에 한번 김장 더 해요. 여기는 다른 지역 같으면 거의 얼어버릴 텐데 여기는 안 얼어요. 이런데 기촌하면은 노후가 그렇게 서울에서 뭐 저기 저 집이 없어서 임대료 내고 뭐 자살하고 그런 거 보면은 왜 저러나? 저기 이 남쪽 이리 따뜻한 데 와서 연료비도 잘 안 들고 또 없는 사람들이 오면은 군에서 이 집수리비도 나와요. 그러면 남이 비어 있는 집들 들어가서 농사 안 짓는 빈 땅 갖다 농사 지면은 뭔 자살할 일이 뭐 있습니까? 땅 파서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리고 이 심을 씨앗값이라든지 비료값은 다 이 지자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5억 이하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인데 우리는 이제 서울집 때문에 더 다른 기촌 기농 농가들에 비해서 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5억 이하의 재산 가진 사람들은 기촌할수록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뭐 집에 서울에 집이 있더라도 5억이 넘더라도 그냥 여기 오면은 기본으로 받는 것들이 뭐 그 무슨 종자 요새 주는 거 뭐라고 해요? 농민수당도 나오고, 또 농업 경영체랄에서 또 130만 원씩 나오고, 또 뭐 여성 바우처 80까지 줘요. 이런 것들은 씨앗 종자값, 대비값 이거 다 이게 나오죠. 그런 걸 준 걸로 다 씨앗 뿌려놓고 놀아 있는 빈터 같은 거 농사지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서울에서 그렇게 퇴직하면 나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저기 서울에 있었던 퇴직서 무릎관절도 다 나와서 그 뭐 지팡이 던져버렸잖아요.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3월 3일자 기사. 집에만 있던 남편 다시 지점장, 눈물로 다림질, 후반전 뛰는 퇴직은행원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성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됐네 뭐 그 정도면. 코미디닷컴이에요.